자, 우선 좀 요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좀 얘기를 하죠. 10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주 거론됐던 예 중에 하나가 EMB18로마라는 트위터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낙선 명단을 이제 게시를 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디도 결국에는 중단을 시켰어요.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 결국 이 무죄가 됐어요. 네, 무죄가 됐고 또 하나는 요것도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라고 요 오른쪽 편에 무죄가 과잉 금지 원칙.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강훈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죄 선고냈잖아요. 네. 네. 훨씬 심하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욕설 말도 할 수 없을 못하네.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G20 포스터에 G를 이렇게 그렸어요. G 모양을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또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 이것도 막 엄청났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0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네. 200만 원 벌금형도 사실 이건 좀 너무 과해 과하죠. 보이잖아요. 너무 과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풍자를 사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는 농담을 다큐로 받는 그런 일들이 잦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죠. 네,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특히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더 탐사 등 언론 탄압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진짜 제보자 X님의 이제 왜 여기 나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글 때문이죠. 이 글. 예, 맞습니다. 이 글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4일에 올린 바로 이 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고발을 했고 경찰이 이제 소환을 1년 만에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저런 글을 올리셨어요. 한참 사실은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윤석열이 기대감,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인데 좀 참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 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제가 이제 이 글을 올린 시점은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그 중간의 시점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윤석열이 이제 취임을 하고 집권을 하면 진짜 나라를 망해먹을 것 같았어요.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그래서 좀 절망을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고자 제가 이렇게 풍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라를 이왕 조진 김에 그냥 계속 조져라 너네들끼리 그런 의미로 했었던 거고 여기서 등장한 세 사람은 윤석열, 양재택, 김건희 씨잖아요. 이 세 사람은 사실상 다 공인이고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파헤치고 또 윤석열 관련돼서는 한동훈 관련돼서 채널A 사건 당사자고 한데 어쨌든 다 범죄 혐의가 저는 강하게 있다고 봤어요. 또 부도덕한 사실은 이제 추후에 나올 자료 말고도 김건희 씨와 여러 가지 양재택 씨의 부도덕한 일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풍자적으로 제 한탄 섞인 얘기를 쓴 글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게 고발할 내용인지 몰랐어요. 국민의힘은 없네요. 이게. 국민의힘은 없어요. 국민의힘을 비난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국민의힘 고발장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읽고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저 단 2장만 줬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국민의힘
당 직인이 아주 큼지막하게 찍혀 있어요. 그다음에 법무 담당자라는 직인도 찍혀 있고. 네. 근데 그걸 좀 받았으면 했는데 그건 안 주더라고요. 네. 저게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선거 중이니까. 기간 중이기 네. 때문에 후보자의 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거가 끝난 후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는 사실은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대통령직 인수위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당사자가 고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나선 것은 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충성심을 발휘한 걸로 보여지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고발한 시점이 작년 4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린 지 나흘 만에 지금 접수가 됐네요. 예, 4월 6일인가 아마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그렇고 그러는데요. 여기 찍힌 거는 4월 8일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인데. 고발당하셨던 것도 이제 안 거죠가. 예, 그렇죠. 최근에 알았는데 그 이제 경찰의 설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호아라는 사람이 몰랐어서 사건을 중지했다가 최근에 검찰로부터 이호아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특정해서 알려줬다. 검찰이. 예, 그래서 자기네가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이호아라는 그 페이스북 필명은 지난 손중성 보냄 사건 있잖아요. 고발사주 사건. 네. 이 사건보다 1년 전이죠. 2020년 4월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보면 손중성이 제 페이스북 아이디 이호아에 대한 캡처를 수십 장 캡처해서 김웅한테 보낸다고요. 또 김웅은 그걸 가지고 당시 선대위 쪽에다 공유를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호아는 제보자 X라는 거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최근에서야 이걸 알았다고 하는 명분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검찰에서 알려줬다 그래요? 예, 검찰에서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경찰에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의 뭐 지휘를 맡는 사건도 아닐 텐데. 지휘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좀 이따 나오겠죠. 충분히 아실 네네. 만한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을 해서 뭐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오신 거잖아요. 예. 경찰 그 신문 조서를 저희한테, 받아봤어요. 예, 받아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전체적으로는 다 보기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왜 나라를 조진다고? 네. 제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서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큐니까 이제 그때 저도 다큐로 네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정치가 망가졌고 친일이 됐잖아요. 네. 경제도 망가졌고 김건희가 범죄 혐의가 많은 영부인이 되고 윤석열도 범죄 혐의가 많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작하고 은폐됐잖아요. 네.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네. 앞으로 그 결과는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결과는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진술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국민의 절반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많이들 힘들어했는데 네. 그게 단지 뭐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했어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걸 표현하신 거네요. 네. 요 시점에 아마 이미 이제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하고 그랬죠. 대통령실이 그때죠. 그 맞아요. 용산에서 뭐 대통령실 이전 조감도를 펴놓고 여기가 그 지하 벙커가 있는 곳이라면서 스스로 그 국가 기밀을 그 누설을 하고 네.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하게 망가질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좀 그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의자 작성글을 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양재택을 동서지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동서지간으로 표현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이거- 사실 다큐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래서 저는 원래 네. 그 일반적으로 풍자적으로 쓴 거다. 네. 한 여자가 다수의 남자의 관계를 맺으면 세속적으로
무슨 지간 동서지간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제가 답변한 것처럼 검은색을 칠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칠한 겁니다. 이거는 그 경찰이 질문하면서 그러면 땡땡 동서지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 얘기를 했고. 자기가 얘기한 거를 마치 답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증명할 자료는 다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와 양재택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관계는. 그런데 제보자 X께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양재택 모친도 얘기도 나오고 동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친인척 인터뷰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그 정도면은 뭐 좀 그 정도 관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신 거잖아요. 또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제가 또 뒤에 답변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었어요. 공개하지 않았던 그 당시 그렇죠. 대선 전에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그런 자료도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재택 씨와 김건희 씨 간의 관계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그 부적절한 그 관계를 채 증명도 되기 전에 윤석열과의 또 이런 관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양재택을 김건희 씨가 관리했던 정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 공인들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한 거죠. 예. 근데 양재택하고 김건희 씨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인은 정말 뭐 제가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도 수도 없이 나와요. 일단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 직원들 중에 상당수는 다 이 양재택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그랬다고 저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윤석열 검사하고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호텔 직원들은 당연히 신랑이 양재택 검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양재택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윤석열 검사라는 얘기도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그 뭐 호텔 직원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뭐 양재택 아니 김건희 씨의 그 작은 외할머니죠. 작은 외할머니는 명신이가 그 양재택 꽉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친척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친척이 뭔가 송사가 걸렸으니까 그거 양재택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명신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명신이한테 얘기해 이렇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도 없이 막 양재택 굳이 모친뿐만 아니라도 이걸 두 사람의 특수관계를 입증해 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제보자 X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미 또 본인이 또 확보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확보한 또 녹취 파일이 있죠. 그건 4월 4일 요 당시에는 오픈도 안 했던 녹취 파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찰이 사실 1년 동안 이거를 수사를 안 했던 이유는 너무 수사가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제보자 X 이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을 하려면은 양재택과 김건희 씨가 그 특수한 관계였다. 동서지간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은 어쨌든 뭐 특수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허위 사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기에는 그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미 뭐 너무 많은 증거가 유통이 되고 있어서 더 탐사에 보도한 그 줄리 의혹 사건 역시도 양재택 사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재택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 처음에는 무혐의, 그 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 결정을 했었죠. 아니 불송치 결정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사 계속 수사하는 계속 사안으로. 수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양재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보더라도 이걸 무혐의로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무리라고 봤고 그렇다고 이걸 불송치하자니 이건 우리 김건희 여사님한테 정말 이건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기소 송치 대상에서 뺐던 거죠 경찰이.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서 사인이 들어간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선거법 공소시효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공소시효 일주일 전에 해서 양재택과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거 공소 유지에 대한 검사들도 이거 견적이 안 나와서 참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증거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또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까지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정대택 선생님이죠. 경찰이 또 물어보죠. 이 김건희 양재택 관계에 대해서 이미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이 정대택 선생이 처벌받은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고발장 내용에 네. 이 사항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처음에 고발장을 좀 볼 수 있느냐라고 네네. 해서 쑥 훑어봤는데 이런 양재택 김건희와 관련된 거는 정재택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길래 뭐 처벌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정재택 씨도 김건희 최은순 관련해서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이 진실을 다 보장한다고 할 수 없고 얼마든지 대법원 판결문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전에 한번 강진구 기자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듯이 뭐 대법원 판결이 진실을 독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정대택 그 선생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요 판결이 내려질 때는 김건희 씨가 그 양재택과 그 해외 여행까지 갔다라고 하는 정대택 선생님의 주장이 결국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네. 외려 그런 주장 자체도 전부 허위 사실로 아마 판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놀랍게도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양재택 검사하고 체코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 이 판사들이 그 간과했었던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네. 아니, 저는 좀 갑자기 궁금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찰도 사람인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동서 얘기할 때만 웃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표정이 웃는 표정이 아니던가요 혹시? 녹화는 못했지만 많이 같이 웃었어요. 그래요? 네. 경찰도 그러게요. 참 이런 걸 참. 그러니까 여기 수사는 자기도. 네.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그 동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제보자 X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두 사람 간의 이제 친분, 남녀로서의 친분 관계 정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 해석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 이걸 허위 사실로 몰아가기가 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제보자 X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서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저속한 그 이 표현하고 그 맞물려서 그 두 사람 간에 무슨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해야 그나마 그나마 이걸 이제 허위 사실로 몰고 갈 수 있는 건데 점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보자 X를 기소함으로써 여사님에게 그 충성을 바쳐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외려 그런 식의 해석이 그런 식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님을 점점 더 구렁텅이로 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구해준다고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더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점점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재판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USB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 영상 자료를 제출해버릴까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다 하면 안 되겠, 다 제출하면 오히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재판에서 제출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일부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역시 또 우리가 재판에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발을 안 했으면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안 했으면 저희가 오늘 다룰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글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네. 근데 저도 몰랐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글 올리셨는지 저도 네. 이번에 보통은 이런 알았는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국민들을 포옹하고 이제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고소 고발은 전부 다 취하한다. 보통 이러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게 보통은 상식이었고 상례였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제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를 욕보인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더 경찰들을 다그쳤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줄리 하나만으로도 이걸 허위사실 몰아가는 게 버거운데 양재택 부분은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요. 맞아요. 양재택 뒷배설, 내가 자꾸 동거설 저는 표현이 뒷배설. 적절치 않아서 뒷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재택 뒷배설을 뒷받침하는 적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들만은 좀 빼주길 바랬는데 대통령실에서 푸시를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의 우려가 기우라는 걸 보여줄 만큼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본인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대로 우려가 보여줬죠. 네.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고 할 만한 우려였다라는 거를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김건희 씨가 결국은 우리 7시간 녹취록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경찰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만약이라면 이제 정대택 선생님과 같은 송사를 치르면서 학습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사 한 명만 잡아도 그냥 뭐 검은 걸 뭐 흰색이라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검사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까지 줬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네. 이런 자신감이 뒷받침 너무나 그런 큰 자신감이 뒷받침이 된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검사들이 지금 아예 지금 본격적인 지금 그 재판 시작 자체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준비기일로 준비기일로 시간만 지금 준비기일만 한 5번 했나요? 4번? 4번 정도를 했죠. 저도 이제 벌써 세기도 좀 어려워요. 하여튼 그러니까 3번인가 헷갈려요. 4번인가 되는데 4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그 줄리 의혹 재판과 마무리될 수 있을지. 보통 선거 재판은 6개월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선거가 벌써 뭐 1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소 시점으로부터 따지더라도 9월 달에 기소가 됐으니까 9, 10, 11, 12 벌써 6개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6개월 동안에 그냥 준비기일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줄리 하나도 버거운데 지금 양재택까지 지금 허위 사실을 만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경찰은 물론이고 검사들도 지금 머리를 쥐뜯고 싶을 겁니다.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더 탐사놈들만 손보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이제 제보자 X까지.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로 나를 이렇게 욕보인 제보자 X를 뭐래도 하나 좀 털어야 되니까. 지금 3월달 이게 4월달 이 무렵이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수사를 제기한 시점이 거의 뭐 약간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원흉은 제보자 X야. 이놈 한번 손볼 수 있는 건 뭐 없나 찾아봐. 캐비넷 열어봐 했더니 1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 있어. 꼬깃꼬깃 접어놓은 겨우 이걸 찾았어요. 먼지가 쌓여있는. 왜 이거 1년 동안 캐비넷에 처박아 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도 화들짝 놀라서 아무튼 저를 욕보이려다가 더 욕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영부인 2번 하라는 건 덕담 아닙니까? 이게 자꾸 이게 그러다 공범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 계속 저는 이제 신문 조서를 보면서 너무 진지하게 자꾸 이게 글 자체 아마 많이 웃었다 그러는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정말 이걸 진지하게 물었을까? 그러니까요. 웃지 않고 그런 생각이 특히 이제 이런 거죠. 해당 글 작성 당시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데 누구랑 공모를 해요? 페이스북 글을 공모해서 올려요? 이거 너무 코미디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맨 얼굴로 혹시 물었나 싶어서. 아니 저 정말 이 대목에서 저 진짜 진심 빵 터졌어요. 네. 아니, 저는 이걸 제 느낌대로 이렇게 대변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이호아랑 제보자 X가 공모했다. 근데 그거는 기록에 남기긴 좀 본캐, 부캐 이렇게. 네. 아무튼 또 두 번째 질문도 되게 좀 그런데 김건희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예, 이것도 참 대답하시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저는 그냥 싶은데. 제가 느낀 대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정치인에 대한 풍자와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쓴 글로 인해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김건희 한 사람을 통칭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김건희를 같이 마음이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풍자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 비방 줄 짝짝 긋고 풍자로 바꿨는데 경찰이 잘못 쓴 겁니까? 아니 제가 비방이라고는 했는데 그렇군요. 너무 솔직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풍자다. 풍자죠. 원래 처음부터 저는 풍자예요. 계속 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나 아니면 임금님이란 당나귀라고 하는 이런 우화를 사실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관련된 그 사실들은 이 당사자들 빼고는 이미 국민들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일반적인 상식을 거꾸로 허위 사실로 몰아야 되는 이 경찰과 검찰의 심정은 참 이해가 갑니다.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아니 정말 제보자 X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SNL만 가능한 겁니까? 국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SNL도 그래서 제가 볼 비슷한 때는 얘기들도 이것을 이제 명예훼손보다는요 모욕죄로 걸었으면 그나마 좀. 그런데 모욕죄로 가기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자존심이 허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욕죄는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는 게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모욕죄로 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그럼 아무튼 명예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붙어야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검승부. 이게 진검승부라는 표현이 일본 멸에서 잘 쓰면 안 되는데 가능하고 모욕죄는 사실은 조금 뭐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첨예하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모욕을 할 의도 뭐 이런 걸로 했으면 그 혹시나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그 기소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거르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과 그 양재택 두 사람이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동서지간이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판단이. 이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지금. 코미디죠 완전. 이거를 경찰하고 검찰이 판단해야 될. 아니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 남친, 현 남편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걸 저희 더 탐사 너네들 프로가 왜 이렇게 저속하냐라고 자꾸 선정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풍자해야 될 대상 자체가 이런 수준이 안 되는 분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이 수준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약간 좀 심오한 질문도 좀 했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러니까 피의자는 계속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시는데 피의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사람들은 공인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 진술에 안 썼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솔직히 권력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세지 않습니까? 그걸 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쓰는 조건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공인들에 대해서 제가 표현한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표현할 당시에는 범죄 혐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했죠. 자, 아무튼 이 뭐 경찰 그 조사 내용을 뭐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이제 시간상 좀 더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주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진짜 경찰이 웃지 않고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 혼자서 계속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경찰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건 좀 편집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분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수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X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재밌으면 또 웃을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웃음에 대한 본능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자거든요. 그런데 해악과 풍자 이런 건데 과거에 사실 이제 왕조 시대에도 풍자는 허용을 했어요. 수사관이 이제 그 수사 도중에 조사 도중에 웃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보자 X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에 나와서 또 추가로 얘기했다는 것까지 혐의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막 이런 거 댓글을 여러분 댓글을 자제해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 검사 얘기도 좀 해볼까요? 검사. 이정우 검사라고 이분이 담당인가 보죠. 예. 이분이 지휘를 한 건가요? 예.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했군요. 아니 저기다가 경찰서에도 고발을 했다고는 하는데 재조사 지휘를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표지에 이정우 검사라고 사인이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아까 맞습니다. 그 이정우 검사가 저 부서에 있었어요. 어미준 검사. 어미준 검사 쪽에 있었구나. 이정우 검사가 저 맨 말석 차말석 검사군요. 10번. 차말석 검사였어요. 아니 저 부서는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고 그런 데 아닌가요? 그러게요. 어우 급급. 네. 근데 페북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요. 반부패부라는 데서 그것도 일부에서 이게 저게 이제 반부패부라고 잘 어감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특수부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 특수부 검사예요. 네. 특수부 검사가 이게 특수부 검사가 그 지휘할 사건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뭐 거기는 뭐 그 서울 경찰청의 그 반부패 수사부에서 스토킹을 또 뭐 수사하기도 하죠. 주거 침입죄 수사하기도 하니까. 이 어미준 검사가 이정우 검사보다 이 상급자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오늘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얘기한다면 경찰에서는 이걸 뭐 불송치 의견으로 아니 경찰 말로는 이호화라는 필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서 중지하고 있었는데 기소 중지. 경찰에서 특정해줬다. 이호화가 제보자 X다. 라고 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어미준하고는 따지고 보면 저하고는 당사자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어미준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만 지금 수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한명수 총리 사건을 조작했던 그 당사자거든요. 저는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을 최초로 제보했던 당사자예요.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건 검사 스스로 뭐 기피해야 될 사유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정우 검사가 어미준 부장검사의 결국 지휘를 받으니까 이거는 어미준 부장검사가 정말 원칙과 이 기강이 살아있는 검사라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자기 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복성이 좀 오히려 이런 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이호와 제보자 X가 누군지를 특정을 못해서 수사를 기소 중지라고 얘기했던 게 경찰이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 핑계를 대야 되니까 제보자 X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을 내가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경찰은 묵혀두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로 우리 여사님을 능욕한 제보자 X 모든 걸 다 꺼내보자. 그래서 캐비넷에 고통을 보여줘야 딱 그 말이 생각납니다. 자, 제보자 X는 또 특히 올해 호루라기 상을 또 받으신 분이에요. 2020년에 여기 보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사건, 이게 어미준 관련된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가 어미준 검사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호루라기 재단에서 상을 주는 공익제보상도 받으신 분인데 어미준 검사 입장에서는 이 상은
상당히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혜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잖아요. 네. 또 복수를 하고 싶겠죠. 네. 아니 왜 제보제약서 때문입니까? 본인이 자기가 잘못한 건데. 행동, 네, 잘 검사는 잘못하질 않아요. 완벽해서. 그렇죠. 검사는 무오류 인간이에요. 반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오류. 검사가 반성- 성경입니까? 뭐요? 바이블이에요? 검사는 반성을 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동훈 장관을 보세요. 법무부에서 그냥 바로 오늘 김의겸 의원하고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뭐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네. 바로 인정하지 않고 딴 소리로 딴청을 피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이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네, 그래서 검사가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수세에 몰리더라도 끝끝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권투로 치게 되면은 이제 그 캠퍼스에 들어 누워서 다운만 되지 않으면 그 판정을 하고 있는 조중동 비롯한 언론들이 무조건 한동훈 승을 외치니까 무조건 검사 승을 외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도 쓰러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지지만 그러니까 넘어지지만 하면 된다. 그 쓰러진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반성하는 거. 예. 그렇게요. 자, 이제 뭐 오늘 또 좀 새로운 내용도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3부에서 이걸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제보자 X께서 그리고 더 탐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또 영상들이 좀 있죠. 그동안 우리 보도했던 내용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양재택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도하지 않고 묵혀뒀던 또 아이템을 영상, 오디오 파일을 오신 김에 한번 또 공개를 좀 해드려야죠. 네, 공개할 마음이 사실 저는 굳이 없었는데. 네. 그랬죠. 우리는 네. 뭐 고이 간직하려고 그랬죠. 네. 나만 소장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위해서. 아무튼 이거 공개하는 것도 나머지는 또 재판에서 해야 되니까 네. 네. 적절한 양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지금서 공개할 증거들은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과 이제 양재택 두 사람의 이제 그 동서지간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진실을 믿을 만한 네. 이유를 오늘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보자 X가 등장하는 대화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보도를 한번 한 적은 있죠. 저희가 작년 9월인가에 네. 이제 보도했었고 그때는 아마 저희가 거의 음성보다는 이제 글로 이렇게 맞아요. 제시를 해서 그렇게 좀 보여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음성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교통사고 입원 얘기죠. 네. 사실 그때 당시 그 대화 당사자가 제보자 X였고요. 네. 그게 오늘 처음 이제 공개되네요. 네. 그리고 양재택 변호사를 굉장히 잘 아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다 A 씨로 통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A 씨가 양재택 변호사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문병을 갔는데 네. 거기서 와이프라고 소개받은 여성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게 김건희다라고 제보자 X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씨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A 씨도 나름은 그 지역에서 유지예요. 그래서 그 양재택 검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그 유지급 되는 지인들이 같이 병문안을 간 거죠. 예, 그 장면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양재택에는 2010년도에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결혼은 2012년이에요. 맞아요. 2010년도에 양재택이가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때는 양재택 검사 아니었어? 아니었어.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양재택이가 그랬는데 대통령사고가 난 거야. 양재택이 2012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고 생파에 정리과 입원해 있었어. 거기를 갔어요. 3명이 갔어요. 갔는데 양재택이가 여보 우리 저 회장님이랑 오셨어 인사해 그러더라고. 나온 게 김건희야. 그때는 윤석열하고 살고 있었지. 아니 김건희야. 근데
나는 가가 김건희인지 몰랐잖아. 우리가 꽃다발하고 가위로 사가지고 갔는데 나오다가도 박수입니다. 이러니까 회장님 양재택이 만들어봐. 술집 마당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병 들고 오는데 내가 그거 뭐라고 했어요. 지나가보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근데 술집 마담 같다라고 하는 여자가 김건희 씨라는 김건희 거죠. 씨라고 하는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사실상 아니, 맥락상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 대화에서는 빠져 있는데 다른 파일에는 다른 파일에는요? 명시적으로 김건희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구체적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그 양재택 나름대로 지역에서 차장검사 출신이고 하면 네. 굉장히 좀 그 높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부인하고 소개시켜주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나오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저하고 통화에서는 사실상 그 병원에서 만났던 그 술집 마담 같이 생겼던 여자가 김건희라고 하는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뭐 이렇게 강력히 시사를 하지만 자기 입으로 김건희다 이렇게는 이제 단정을 짓지는 기자랑 않으시더라고요.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시점이 저는 대통령 선거 직전이에요. 통화한 게. 강진구 기자님 통화한 거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한참 이제 대통령 되고 되니까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시점 이제 만났다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술집 마담 같이 보이는 여자를 양재택 검사랑 같이 만났고 양재택이 저기서 그 여성분을 이제 그 여보라고 부르면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 만났던 시점이 2011년이고 2011년은 이제 양재택 김건희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이죠. 공식적으로 결혼한 거는 2012년이. 윤석열 김건희가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가 양재택. 결혼한 거는 201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이면 이제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은 2008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 만났던 거죠, 저분이. 그러니까 최은순의 검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1년도에 작성된 검찰 기록을 보면 우리 딸이 윤석열과 사귄 지 2년 정도 됐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럼 2009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윤석열과 사귀는지. 근데 이 교통사고 난 거는 2011년도란 말이에요. 양재택 씨가 교통사고 난 건. 근데 다른 지인들이 병문안 왔을 때 김건희를 우리 부인이라고 소개시켜줬다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때는 다 두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걸 통칭해서 전 동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다리? 뭐 이런 건가요? 양다리. 여러 가지로 참 의문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2011년도에는 이제 김건희 씨가 2010년도에 306호에 살고 있다가 이제 1704호로 전세 집을 얻어서 이제 이사를 간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등기상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1704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신혼집을 만든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306호하고 1704호 그 두 집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검찰이 근데 기소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거꾸로 제가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두 사람을. 그런데 이게 서초경찰서에다가 고발을 갔는데 이게 서울경찰청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가져갈 만큼 중요한 사건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쭈물럭거리다가 두 집 살림을 했는지 아닌지 부분들을 판단을 안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끝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2011년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해입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또 양재택 김건희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선거 출마, 강남구청장 출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2017년에 양재택이가 나를 태웠어요. 또니?
2017년도에 유성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밌지. 찾아봤어. 그 누구였어? 김용태가 그 서울대 출신이야. 양재태가 나를 찾아온 거 찾아와가지고 와이프가 부채를 부천이라고 하는데 나도 두 번이나 실수했거든. 2017년도에 그래가지고 양재태가 이제 그분 교육을 받으라고 양재태를 이원동의 권 선생한테 촛대길에서 노래를 가르쳤어. 내가 양재태 노래를 정말 강남에서는 소원이식 있어야 돼요. 강남에서는 부천장이나 국회의원 나오니까 소원이식도 있고 마이크로 낮추고 노래를 막 뻗고 뭐 이렇게 그런 외모에 대해서 풍기는 멋이 있어야 돼. 깨지지 않고 그러면 아이씨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양재태가 오면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노래를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피문고등학교에 그 신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무실 1층을 얻기로 했어. 그리고 1층을 얻었어. 양재태가. 선거 나오려고 이제. 그리고 나는 그 회사에서 고문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와서 자기 회사에 고문을 맡아갈래. 그 신하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대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세팅을 하고 뭐 집기를 사고 그러는데 양재태가 돈을 안 주니까 카드로 풀었어. 사무실 인테리어 그런 거 이런 거 다.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집기 56만 원어치 줬더라. 그러니까 집기도 하고 이제 뭐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러는 거야. 양재택이 와이프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그런 짓을 하냐고 사무실 문 닫으라고 그리고 그 비용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양재택이가 그날부로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나하고 안 봤어요. 그때 도망가고 나서. 응?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전화하는 그때는 유승민은 살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도 말을 하니까 왜 그때는 양재택이 도망가면 왜 미국에 있었어? 전화하는 얘기 17년이라는 시점이 좀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17년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던 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윤석열 검사가. 그리고 양재택 입장에서는 부인이 미국에 있을 때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죠. 네. 네, 확인해 보면 이제 뭐 출입국 기록을 조회 보면 알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결국은 그 양재택 검사가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와이프가 그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 때려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대신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집기를 이제 그 노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자기 비용으로 얻은 모양이에요. 이분도 노땡땡이라는 분도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직급이세요. 그리고 공직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양재택 씨가 강남구청장 나올 때 그 A 씨, 그 노땡땡 씨 그 몇몇 분들이 양재택 씨를 옹립하려고 구청장으로 그래서 사무실까지 다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양재택 씨가 받고 그날부로 행방불명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방불명 된 전화 받은 사람이 저기서 말하다시피 줄리라고 줄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집기 양재택 그 변호사의 이제 그 출마를 돕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집기를 이제 그 자기 비용으로 이게 마련해 준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줬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계좌번호를 대라고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그 계좌번호로 돈을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양재택 검사의 부인이. 그러니까 줄리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찰에서는 이제 저걸 증거로 하면 그거는 줄리가 아니고 실제로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계좌를 추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의 그 시점에 양재택 검사가 출마를 접을 시점에 2017년도에 돈이 뭐 56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보냈다고 한다면 돈을 보낸 사람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람이 다른 녹음 줄린지 파일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법인 이름으로 입금이 됐다. 근데 그 법인 이름으로 자기가 그때 기억을 하게 자기가 예상한 이제 좀 기억이 오래돼서 그러는데 아마 그게 코바나 콘텐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그 양기택 검사하고 줄리하고의 그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 그 다음에 2017년 당시에 양기택 검사의 부인이 미국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면 최소한 양기택 검사에게 출마를 접으라고 하면서 그 돈까지 보내줬었던 그 집기 비용들을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 돈까지 보내줬던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경찰에서 혹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요? 이 파일이요? 아직 이 제공하지 파일은- 않았어요. 이 파일은 아직 경찰에 제공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날 제공하려다가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패를 더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다음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죠. 한 번 더 부르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도 뭐 거기다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은 좀 그렇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면 법정에 예, 뭐 증거로 법정에서 제출하셔야 해야죠. 되겠군요. 네. 근데 사운드를 크게 틀어야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또 사실인데 김건희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까? 그때 대화할 때? 예. 그런데 이 대화 장소가 네. 여기서는 아직 표식을 안 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전신인 그 정당의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의 개인 사무실이에요. 아하. 첫 대화를 했던 데가 네. 저를 오라고 했던 곳이 국민의힘 그 전 여러 가지 뭐 자유한국당 몇 개 당 있잖아요. 그 당 대표나 당 대표일 것 같아요. 그분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 회의실이었어요. 아하. 누군지를 알지만 일단은 네. 좀 일단 궁금해하라고. 네. 네, 호기심이 생기는데 일단 그 김건희 씨가 무슨 공천권을 질 수가 있습니까? 2017년? 이때가 2017년? 대화 시점은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 예. 대선 전에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는 이제 아무튼 그것도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공천권을 다 쥐어잡아버렸대. 김건희가 공천권을 잡아버렸대. 내가 기본 베이스만 되면 내가 당대표들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장소인 배짱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어요. 내 양재택도 만나서 당대표로 말할 수 있어요. 양재택도 만나서 당대표로 말할 수 있다. 나 그러니까. 나도 뭘 달라고 그런 거죠? 저때 공천권은 그러면 저기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번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요 비슷한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윤핵관이 윤핵관 그 내부에서 나누는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녹취 파일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그 윤핵관조차도 그때가 이제 대선 기간 중이었는데 아마도 공천을 받으려면은 김건희 여사 쪽에 줄을 서야 된다. 윤핵관들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저 얘기가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하고 뭐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신뢰를 해요. 그렇게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걸.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신뢰하고 있다고 믿지 못했는지 저를 어느 장소로 특정하더니 자기가 양재택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 모습을 봐라. 촬영해도 좋다라고 하죠.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양재택을 부른 거군요. 그 자기 얘기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니까 네가 내 못할까 얘기를 봐. 믿지 못하면 저는 충분히 신뢰해요. 왜냐면 이분하고도 제가 좀 오래 만났으니까. 그래서 신뢰하지만 당시 대선 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저는 이분하고 외자유치 관련돼서 몇 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외자유치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만났는데 어찌됐든
지금 양재택이 내가 불러냈으니까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MBC 뭐 기자하고 둘이 갔죠. 거기를. 야, 국민의힘에서 자꾸 제가 들은 느낌이 갈수록 국민의힘이 고발한 게 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막 보면서 우리가 왜 저걸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병원에서 양재택을 만났고 2017년도에 강남구청장에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직접 자기가 그 양재택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이 실증해 보인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눈으로. 그죠? 그렇죠. 어디에 무슨 양재택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하고 자주 만나는 카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대선 전 얼마 2021년이네요. 2021년까지 양재택과 매우 가까운 긴밀하게,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의 입에서 줄리하고의 그 특수관계에 관한 증언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멀리서 이제 찍은 모습이네요. 한번 보시죠. 근데 저기 장소를 보면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카메라를 저쪽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택 검사, 양재택 변호사. 들어오는 장면. 저기 자, 이제 처음서부터 갑니다. 양재택. 옆모습만 봐도 왼쪽이 바로 양재택 변호사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온다고 저길 비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추고 있었던 양재택을 아는 사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양재택이 어디서 누굴 만난다는 걸 뭐 보도자료 뿌릴 일은 없을 거고요. 양재택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저런 약속, 시간과 장소를 만들 없죠. 그만큼 양재택 그 변호사가 지금 이 제보 하신 분을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저게 누굴 만나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이분한테 일종의 이제 카운셀링을 구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지금 오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제보자가 양재택 변호사하고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는 이제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A 씨가 양재택 변호사를 이때 한번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만났죠. 또 만났군요. 또 만났군요. 네. 그때도 특정 시각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고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촬영하게 된 거죠. 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까? 한번 더 보시죠. 오른쪽이 양재택 씨. 마이크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5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장시간. 네. 이 대선 기간 중에 뭘 저렇게 오랫동안 만났을까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 씨는 조금 이렇게 본인이 정말 공천을 조금 부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양재택 변호사한테 공천을 부탁하려고 공천을 했군요. 부탁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들었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얘기한다면 양재택 변호사가 그 공천을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양재택 변호사 예. 그 김건희 씨하고의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잖아요. 공천권은 김건희가 쥐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네. 그걸 알고 양재택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재택 씨의 반응도 또 근데 이제 특이하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A 씨가 굉장히 장시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공천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자기는 이번에 공천 안 받으면 이제 기회가 없지 않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난 근데 꼭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사업 얘기도 막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져요. 그런데 A 씨만 나가고 양재택 변호사는 그 카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또 제3의 인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A 말고 딴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양재택 변호사가 하는 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카페였는데 네. 요때 좀 조용해졌었고 오디오가 잘 잡혔어요. 네, 들어보시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선물 도와주겠고요.
자기가 나갈 줄 알았더니 자기 비즈니스를 도와달라고 달라요. 어떤 현실적인 네. 이게 충격적이네요.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 이게 대선 직전이에요. 직전이었습니다. 어. 직전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공천을 더 부탁할 줄 알았더니 비즈니스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그게 더 현실적이지 이런 얘기. 네. 야, 그러면 사실은 2021년 그 대선 때까지도 양재택 검사하고 김건희 씨가 특수관계가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공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아니면 김건희 씨는 아니라도 뭐 그럼 양재택, 윤석열이 뭐 특수관계를 지속했거나. 그런데 지금 이제 A 씨 얘기로는 공천권을 김건희 씨가 그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양재택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뭔가 A 씨를 위해서 뭔가 공천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근데 생각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원래 선후배 사이니까 선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다녔었어요. 양재택 변호사가 혹시 여기 캠프에서 같이 일하시냐? 그런데 그때 만났던 의원들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은 좀 뭐 정식 캠프가 아니라 네. 비선 라인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개연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공식 네. 라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저기서도 분명히 양재택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공천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이제 뉘앙스가 그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좀 의외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럼 저 시점이면 사실은 우리 뭐 도탐사 그 열린공감 TV에서 김건희 씨하고 양재택 씨의 그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많이 보도를 했었고, 수도 없이 보도했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의심하고 있던 때인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양재택 검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허용했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글쎄요 상식적으로 좀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면 부처님을 뛰어넘는 포용력이죠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그 김건희 씨를 이제 이 삼각형 꼭지점의 정점에 있는 분 같고 그리고 양재택 윤석열 두 사람은 결국 김건희 씨를 위해서 그 돕는 그 시종장의 위치에 있는 뭐 그런 관계로 그래서 양재택과 김건희 씨는 뭐 서로 이거 좀 속된 표현으로 동서 관계로 우리가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 네. 오로지 김건희 씨를 위해서 뭔가 그 서로 역할 분담을 했던 대선 그게 그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너무나 당연했던. 저는 아무튼 저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나라가 혹시 모르게 일부 다체제, 일처다부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김건희 씨는 단순한 너무가 남성 권력을 가진 남성의 뒤에서 그 뭐 호가호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왕벌 같은 존재라고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일벌인가요? 네, 여왕벌 중에서 가장 충실한 이제 너무 일벌죄를 대단한데요. 맡은 기억이 이제 윤석열 이제 누가 1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 2번은 양재택, 윤석열 두 사람이 아니었나. 네. 굉장히 이건 참 충격적이네요. 네. 이게 참 글쎄요 이제 검찰이 이제 자신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제보자를 기소할 것 같은데. 하겠죠. 예. 네,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걸 좀 나머지 증거 자료도-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판사분들도 좀 머리가 좀 빨개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2011년 교통사고 상황으로 한번 요거는 이제 강진구 기자님이 한번 다시 또 확인 취재를 왜냐하면 했죠. 제가 확인 취재한 거죠. 확인 제보자 취재를 X가 이제 A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분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서도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을 이제 감안해서 들으셔야죠. 제보자 X가 A 씨로부터 최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요. 저가 통화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예요. 그리고
제보자 X는 그냥 그 A 씨하고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저는 이제 기자로서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조심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현직에서 퇴직하고 송파 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송파 어디 병원에. 그래서 내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저 김건희 씨를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김건희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게 말할게요. 김건희인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근데 양재택 검사가 그 부인하고는 저 본부인하고는 헤어졌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뭐 2000 뭐 몇 년도에 퇴직하고 본부인하고 이혼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뭐 분당에서 같이 산다는 얘기도 제가 뭐 듣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언론에 그 누구요 저 방송에 계속 했던 사람 그분은 양재택이가 이렇게 해서 뭐 헤어졌다 이혼했다 미국에 가 있다 자식들도 미국에 가 있다. 근데 나오고 만났을 때는 본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저기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예, 그럼요 부인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부인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성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게 나도 예. 왜 그러냐면 그 부인이 본부인인지 김건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뭐 하다가 이제 내가 개포동에 있을 때 그 양 변호사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어요. 예. 그 옆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예. 우리 집 사람하고 양재천에서 이제 운동하다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서 만났어요. 또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 변호사 부인도 있었고 네. 또 우리 집사람도 걸어 다녔으니까 우리 집사람 아픈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 양재택 씨 부인이. 그런 마음에 그래 그때 만났던 여자는 누구고 양재천에서 만났던 여자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딱 나오는데 나 그 병원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잘. 송파 쪽만 생각이 나고 어디 병원인데 생각이 안 나. 이제 그때 손을 다쳐가지고 오른손인 줄 알고 손을 다쳐가지고 반대쪽으로 받아가지고 오른손을 다쳐서 이제 입원해 있어서 갔는데 나오는데 그분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 당사자가 이러는 거야. 아니 양 변호사 부인이 어떻게 술집 마당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같이 그래서 분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전부터 시작되면서 그러고 있네. 네. 아왜 부인을 점잖은 부인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유심히 봐요 내가. 남자들은 한번 보고는 안 잊어버려 잘. 네. 근데 여자는 내가 이제 유심히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분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고 내가 그 말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봤던 사람하고. 그 본부인하고는 사실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잖아요, 양재택 검사가.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이제. 나도.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있던 사람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린 게 더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고발하고 했던 영감 있잖아요. 그 누구? 정대택 선생님이요? 정대택 선생. 이분이 계속해서 부인은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그때 하고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는 부인이 이혼하고 미국 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때 찌기로 보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때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살 때 그 부인은 또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부인하고 관계는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본부인하고 뭐 분당에서 내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인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를, 왜냐면, 다 용서해 준 모양이죠. 뭐. 애들 봐서. 그렇죠, 애들 봐서, 애들이 뭐 모습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헷갈리는 거야 나도. 조금 더 조심하는. 많이 네. 조심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봤던 사람이랑 병원에서 본 사람이 좀 다른 서로 사람이라는 다르다라고 거잖아요. 얘기한 네. 거죠.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건데 확실히 이제 그 단지 앞에 즉 양재천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양재택 변호사의 본부인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병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그 술집 마담 같았던 여자는 하고 이 본부인하고는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술집 마담이 줄리인지는 제가 다 확실히 얘기할 수는 하진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물증은 이제 그 양재택 검사가 2017년도에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할 당시에 그 당시에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구 구입하는 비용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좌 입금했었던 그 입금했던 여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양재택 그 출마, 강남구청장 출마 당시에 선거 사무실도 한번 가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렇군요. 차리려고 했었던 게 네. 거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 당시 이거 한번 보도했던 거긴 하잖아요. 네. 이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음성 파일을 오늘 들려드리는 건데, 그때 이 A 씨의 증언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지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할 확인이 수 있는 필요하죠. 한 확인을 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장소는 공사 중이고 A 씨가 말한 대로였어요. 공사 중이었고, 뭐 그거 보고 가야 한번 될까요? 영상으로 한번 네. 보시죠. 소리 좀 켜주시고. 소리는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공사 중이었고. 공사 중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이전한 곳을 찾아서 그곳 사장님과 통화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양재택 변호사가 그 당시에 출마했다는 걸 확인해 줬었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이어서 그러면. 네, 이어서. 더 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예전에 2017년에 생명중학교 뒤에 사무실 두고 계셨을 때요. 네, 그 1층에 선거 사무실로 조금 이 사무실을 좀 빌려주시려고 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때 그게 양재택 변호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왜 그때 안 나오셨던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누구가 나와요? 양재택 변호사님이 그때 이제 강남구청장 나오시려다가 네, 이제 사무실 집기도 이제 사시고 했다가 그걸 취소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나오시진 않아서 혹시 그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실까 해가지고. 저는 모르지 뭐.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쵸? 네. 개인적으로 조금 충동이 있으신 거죠? 저는 뭐.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2017년에 이제 강남구청장으로 원래 나오려고 하셨다가, 돌연 이제 취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쵸. 나오시려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뭐 그냥 다른 마음을 먹게. 여보세요? 네. 네네네. 지금은 그럼 연락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이제 이랑 이렇게 사놓고 인테리어 꾸미시다가 갑자기 돌연 취소하셨다고 같은 거는 잘 듣지 못하신 거죠? 그건 잘 모르죠. 출마하기로 한 건 맞나 보네요. 네네. 그럼 그쪽에 사무실로 넣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이제 계좌 추정만 해보면 누가 입금을 했는지, 그저 가구를 사는데 돈을 썼던 분에게 돈을 되돌려줬던 사람이 누군지만 확인이 되면 그 양재택 검사가 그 제보자 A를 만났을 때 여보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마누라라고 호칭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보와 마누라가 김건희 씨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믿기 힘든 엽기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2021년 대선 때까지 양재택
김건희, 윤석열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가? 는 서로 공생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은 그죠? 결혼도 하고. 그 윤석열 5년이 지난 상황.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 김건희 씨하고 양재택 그 자기 선배 검사긴 하지만 두 사람 간의 추문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걸 알고도 자신의 선거에 양재택 변호사가 돕는 것들을 용인을 했다. 그러면 그 김건희 씨를 사실 여왕벌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 나가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행동, 손짓, 발짓 이렇게 보면은 손짓 이렇게 보잖아요, 눈짓하고. 김건희 씨가 다 지시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손가락 따라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7시간 녹취록에도 그죠? 보면은 사실은 좀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윤석열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뭐 성렬이를 뭐 이런 표현도 쓰였나요? 윤석열이라 그래갔나? 뭐 윤석열이. 윤석열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한참 어린애로 보죠. 네. 동훈이라 그랬죠. 동훈이라 그랬죠. 네. 거기도 일벌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조금 아니, 뭐 농담입니다. 자, 7시간 녹취록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김건희 양재택 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그거예요.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왜 양재택의 부인에게 돈을 송금했는가? 그게 제일 이상해요. 체코 여행 간 것보다 더 이상해요, 이게. 그러네요. 네, 정말 이상한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남녀관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오종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뭔가 연을 이어오고 그렇게 한다면 송금을 보냈던 것도 다 이해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직 검사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의 부인이 어떤 뭐 이분을 뭐 최은순 씨를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는데 어떤 사업가로부터 돈을 만불을 이렇게 그냥 덜썩 받아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분명히 뇌물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한번 우리 7시간 녹취록에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님이 송금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뭐예요? 어머님 어떤 거요? 어머님이 누구죠? 그 양재택 검사 와이프한테 뭐 송금했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때 애들 유학 가서 예. 이게 그때 보냈는데 뭐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 사모님하고도.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송금해 준 거죠. 아, 그래요? 좀 받아가지고, 예. 아, 그러셨군요. 미국에 사모님이 그 당시 미국에 계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다 아니까 송금해 주신 거죠. 너무 당연하듯이 얘기하는데 저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저 시기는 이제 2004년이고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김건희, 김영신 머릿속에 없었던 때 그렇죠. 거기도 하죠. 네. 저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송금 이 재판 기록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송금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2004년 8월 13일 그리고 2004년 12월 29일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10,000불, 한 번은 8,800불을 한 번은 최은순이 먼저 보내고 10,000불을 그리고 김땡땡 씨는 최은순의 숙모예요. 그죠? 그렇죠. 숙모. 숙모가 아니고요. 작은 할머니. 작은 할머니. 최은순의 그러니까 김건희의 작은 할머니. 그렇지, 김건희의 작은 할머니. 그래, 최은순의 숙모고. 최은순의 숙모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김건희 씨도 최은순 씨는 이제 그 해명을 하기를 이제 김건희 씨와 그다음에 양재택 씨는 이제 가족들끼리 좀 친한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죠. 가족들끼리 서로 친한 사이다. 네. 그러니까 양재택과 김건희 두 사람이 남녀 관계로서 친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간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양재택 그 부인을 위해서 부인에게 송금 보내는 것도 대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요 송금만 가지면은 뭐 그렇게 설명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
부인이 있는 양재택이 부인을 놔두고 체코로 한 2주 가까이 해외 여행을 갔다는 거죠. 이거는 그 가족 간의 가족 같은 친분으로만 설명할 수는 도무지 없는 거죠.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결혼도 하는 여자랑 해외여행 가는 거를 용인하겠습니까? 이용각입니다, 이 정도면. 네, 그거는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 우리한테 아무리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를 강요해도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발 좀 국민들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자, 그것도 그 부분도 7시간 노치록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랑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들이.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은 다 같이 찍은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 다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사진 내보면 더 좋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사모님이 못 가서 하면 안 가야죠. 사모님 못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 때문에 그 사모님 못 간다고 얘기하면 양재택 씨도 안 가야죠. 양재도 안 가야죠. 양재택을 왜 따라갔어요? 너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저걸 이제 뭐 제보자 X를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또 어떻게 해, 저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수사가 견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상식을 다 무시하고 김건희하고 양재택 검사는 가족들끼리 친하고 그냥 해외여행 같이 가서 그냥 뭐 부인의 양해하에 해외여행을 같이 가서 야, 참 이걸 심지어요. 그 최은순 씨도 여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 검사가 자기 딸하고 셋이서 유럽 여행 갔다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2021년에 7월에 그때 양재택 모친 인터뷰를 우리 강 기자님하고 같이 갔었죠. 그때 모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잖아. 윤석열한테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 노무를 이제 그 치매 환자로 모는데 저 노무는 심지어 그 당시 김명신 씨죠. 김명신 씨가 신혼여행을 갈 때 자기한테 전화로 걸어왔던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혼여행지를 하와이로 특정을 했어요,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가 신혼여행지가 어디냐, 하와이로 간 거냐고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씨 두 분 다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줄리 의혹을 기소를 하면서도 이제 그 출입국 기록들을 쭉 지금 제시를 했는데, 아니 출입국 기록 그 정각 증거 기록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부 어디로 갔는지 부분들을 다 그냥 그 불러 처리를 해가지고 시커멓게.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뭐 증거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거의 지금 하와이로 가서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봤다는 뭐 제보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치매 노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분은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그냥 이분이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와이로 찍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의 증언에서 이 양재택 검사와 김명신,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김건희 씨가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 의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결혼한 시기가 98년인가요? 99년인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택 검사하고의 관계는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양재택 모친의 얘기는 걔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그 산부인과 의사에 시집을 갔잖아. 그런데 며칠 못 있다가 못 살겠다고 너 나왔어.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대택 선생님은 이제 그 2001년 이후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기 2년 전인 가락동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2001년 이후부터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의 동거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양재택 모친은 그 시기를 훨씬 더 이전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하고의 첫 결혼 이전서부터 양재택 검사하고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서 거의 며느리처럼 자기 어머니라고 따르고 그리고 참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서 그 전에 그 어머님처럼 다르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는 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사람의 상식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그 새로운 4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 상식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뭐 그 이제 경찰 조사 받으시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최은순의 숙부 아까 숙모 얘기도 했었는데 숙모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숙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명신과 양재택은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재택의 모친은 김명신을 며느리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 숙부가 이번에 이제 그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면 다 저 진술을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죠. 네. 아무튼 이런 뭐 탄원서까지 냈던 사람이 또 말을 또 뒤집게 된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분이 됐잖아요. 네. 저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그냥 자신한테 섭섭하게 했었던 그냥 그 조카 딸 정도였는데 조카 딸이 아니라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조카의 딸. 조카의 딸. 조카의 딸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영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유일하게 그 지금 이제 믿을 거는 대법원 판결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미 다 양재택 검사하고 특수관계였다는 건 다 허위 사실로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실. 그 이후에 나온 증거가 이렇게 새로 계속 많은데요.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객관적 물증이죠. 네. 네. 뭐 1950년대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지금 지켜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아까 숙부 얘기를 했는데 숙모하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음성 파일이죠. 숙모하고 그 숙모의 며느리가 통화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양재택은 명신이가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숙모 며느리 쪽에서 이제 그 뭔가 그 송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머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야 그 명신이한테 그거 부탁해. 명신이가 양 검사를 꽉 쥐고 있어. 네. 이런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그 음성 파일을 또 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자꾸 저희가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농담이나 이런 풍자를 다큐로 자꾸 받으니까 저희도 다큐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저기 직접 전화해서 그 양검사 걔 아주 꽉 쥐고 있거든. 걔하고 아주 뭐 그 양검사네 엄마네 집까지 저기 명신이가 다 살리네. 그러니까 지락지락 하니까 그 명신이한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 변호사도 알고 걔가 그냥 발이 넓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하더라고. 그렇다고 명신이가 힘만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양검사 빼기야. 양검사 때 이 명신이 그거 딴든지 그래야 돼. 명신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뭐 지금 아는 사람은 걔하고 그 양검사하고 지낸다는 거 뭐 다 하는 걸 뭘.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이제 명신을 고문해 갔더니 아니 명신이는 나이도 있고 지가 뭐 부족해서 남은 여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천노릇을 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거기서 모르겠어. 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왔거든. 왔는데
너는 못 들었어 그 소리? 예. 아니요 그때 들었지. 네, 참. 다시 들어도. 네. 네.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이거를? 네, 여러 명이 지금 얘기를. 그리고 저 며느리도 자기가 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집안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네. 저게 공공이나 비밀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숙부는 결국은 자기가 탄원서에서 썼었던 그 얘기를 부인했어요. 이번에 그 영분이 되고 나서는. 그런데 이 숙모만큼은 이제 물론 이 숙모하고 숙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혼하고 이제 서희 벌교하는 것 같아요. 남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숙모는 경찰이 무려 2번씩이나 찾아가서 영부인을 위한 좀 그 진술을 해줄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끝내 아무 대답 안 해요. 아니요. 끝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꾸로 굉장히 김건희 씨한테는 뼈 아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2001년도 이제 가락동의 아파트에서 이제 김건희 씨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양재택 우리 정대택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자주 놀러 와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 숙모가 밥을 해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이분이 확인해 줬어요. 근데 여러 번은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번 밥 차려준 적은 있다. 양재택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빼박이 돼버린 거야. 큰일 났어 진짜. 그러니까 경찰에서 양재택 관련된 부분들은 도무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소 대상에서 빼고 이거는 계속 수사 중으로 계속 수사 중에 뭐 계속 수사 중이야. 그냥 안 하고 그냥 장기 방치해 두고 있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김건희 씨가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과했던지 이걸 그냥 양재택 것도 다 기소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 숙모는 양재택을 위해서 김건희하고 두 사람이 위해서 밥 차려줬다는 얘기를 확인해줬어요. 그게 증거 기록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양재택과 그다음에 최은순 씨 이쪽 집안이 집안끼리 좀 친하다는 걸로 설명이 불가하죠. 그럼요. 네? 불가하죠 이건.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양재택 변호사, 양재택 검사였죠. 그 검사가 김건희 씨의 뒷배가 됐다면 점점점 김건희 씨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김건희 씨가 양재택 변호사의 뒷배가 되어주고 뭔가 관리하는 관리하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만약에 강남구청장 출마를 김건희 씨가 제재했다면 정말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실시간 채팅 그래서 숙모님 멋지네요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경찰하고 오고 가는 문답 조서를 보면서 정말 숙모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웬만하면 영부인 됐잖아 이제. 그분이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되는지를 뻔히 잘 아시는데도 끝내 이분은 뭐 그렇다고 김명신 씨, 김건희 씨를 확실하게 뭐 이렇게 뭐 구렁텅이로 모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또 불리한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여러 번 밥을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어떠세요? 뭐 여러 번이야 한 번 해줬지. 난 그게 너무 웃겨. 네. 적당히 줄타기를 하시는 느낌.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이 하나의 지금 우리 사실 농담처럼 올린 글이고요. 사실 자조적으로 올리신 글이죠. 그리고 그런 글들은 권력자라면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나보다라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인데 지금 거의 다큐로 받고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고 아까 경찰이 질문한 내용이 보면 뭐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보자 X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은 끝났고 근데 양재택 검사가 김건희 씨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대선 결과 끝났으니 오죽이나. 그러니까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를 가장 압축적으로 절제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쓸 때요 근거 없는 내용은 안 써요. 적어도 저 당시에도
물론 절망적이었죠. 나라도 뭐 우리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하지만 저런 사실을 그냥 안고 그냥 가고자 그냥 제가 푸념 섞인 그 풍자를 한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받아줬으니까. 저는 양재택 변호사 한 번 지하철에서 만나셨잖아요. 만났죠. 그래서 진짜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대선 전부터 해가지고 저 양재택 변호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정말 무슨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요. 양재택 변호사 거친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제발 질문지 좀 전달해달라 진짜 부탁하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지하철에서 또 만나버렸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근데 양재택 변호사님 여태 저한테 연락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늘 가끔마다 이제 권투에 비유하면서 양재택 검사는 그 링 로프를 잡고 쓰러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버티셨어. 버텼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냥 캠퍼스에 누이는 건데. 심지어 제가 맨날 이용하는 그 지하철역에서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양재택 변호사가요. 교통사고 이후에 운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A 씨가 얘기해줬죠. 자, 오늘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이 알아서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김건희 씨가 지시한 걸까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그 국민들이 어떤 일상적으로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나누는 어떤 대화, 농담까지도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정말 큰 오판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옳다 그르다의 내용을 떠나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보자엑스 가족들도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말 뭐 이분을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많이 힘이 돼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에 그 나오는 그 인식은요 70년대나 80년대 정도에 유효한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진실을 다 그렇게 자신한테 불리한 진실을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자, 오늘도 한 2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정말 웃지 못할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보자 X께서도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너무 힘이 강해요. 그렇다고 강하다고 해서 그냥 계속 물러설 수만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여기 시청자분들을 믿고 또 같이 싸워주는 더탐사를 믿고 여기 같이 왔어요. 그래서 꼭 싸움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싸웠다는 기록은 남기려고 왔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